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은 중간중간에 꼭 필요합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려감이 나올 수 있고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조정받은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자, 바이오주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주요 종목들 간단히 보고 가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 수급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발견됐는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금요일에 트럼프 발언도 있고 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증시는 그렇게 조정을 크게 받은 게 아니라서 살짝 받은 정도니까 소폭 반등 나온 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양호한 흐름 정도였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강보합권으로 끝났는데 그냥 거의 횡보하는 수준이죠. 이 정도는 조정도 아니에요. 이건 횡보, 옆으로 누워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 거지 하락한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미증시는 워낙 강해서 우리 증시랑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간단히 확인만 시켜드렸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쁘게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서도 2090포인트 위쪽 2090, 100 이 구간에 막혀서 살짝 조정받았다가 결국 돌파하고 강력한 모습 보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2100포인트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상승을 바라시던 분들은 잠깐 동안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거 우려감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했죠. 팩트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대화 중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대화가 끊기면 그때 우려감을 가지시고, 그때는 일부는 현금을 좀 만드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정부랑 하시면 30%는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화 중이고, 트럼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언론에 자꾸 흘려주는 거예요. 아직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합의할 의지가 있다. 이거를 계속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꾸 지연되니까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시장을 조정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15일 추가적으로 관세 인상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애초에 11월 한 15, 16 정도에 에이펙 정상회의 칠레에서 열렸으면 서명식하고 깔끔하게 넘어갔을 텐데 칠레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정상회의가 취소되면서 이제 서명식을 어디서 할 거냐 하는 사이에 뭔가 추가적으로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겠죠. 그러면서 홍콩의 시위가 좀 확산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서로 이제 불편한 상황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1단계 합의만 해도 관세 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입장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 철폐가 목적이니까 무역 합의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미국이 들어줬다? 그럼 2단계 협상 하겠나요? 3단계 협상이 나오겠나요? 중국이 계속 시간 끌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중국이 하도 못 믿을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단 1%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경파예요, 이 사람은. 1%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내세운 게 저는 미국에서 확실하게 합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내세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강경파니까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해설을 하시던데,
아니에요. 로보트라이저는 합의는 해야 되는데 중국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문서화시켜서 뒤에서 딴소리 못하게 자꾸 말 바꾸기라니까 이 부분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법적 효력과 문서화에 특화된 사람을 대표로 보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부분을 해소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미국도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니에요. 트럼프도 바보가 아니에요. 측근에 얼마나 똑똑한 참모들이 옆에서 조언을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뭐 쇼맨십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힘들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미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볼 건 봐야 됩니다. 바보는 아니고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좀 쉬어가고 있는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 2030포인트까지는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203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 나온 건 자연스러운 거고 특별히 뭐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봐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어떻게 됐느냐. 수급이 너무 안 좋다. 파생 수급이 안 좋고 미래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2030포인트에서라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조금이라도 현금을 마련을 해야겠죠. 근데 수급이 좋으면은 조금 그러면 다음에 좀 더 흔들리더라도 그냥 보유하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을 보면 코스피 주식 외국인이 매도했네. 2,595억이면은 거의 2,600억인데 외국인이 매도했네라고 하면서 실망하신 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 기관이 다 받아갔죠. 기관이 3,000억 넘게 받아갔습니다. 물론 금융투자가 받아간 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금융투자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성향 자체가 액티브 형식이고 뭐 프로그램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 들어올 때는 단기 저점, 뭐 내일 바로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저점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만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리 아파지니까.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패시브식 자금으로 해서 좀 길게 보는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매가 이렇게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것은 오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매수량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저점으로 보인다. 이 구간이. 그리고 2030포인트 정도는 넘어갈 가능성을 보는 거죠. 기본투자 쪽은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나쁠 게 없어요. 중립 이상 정도는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 있고 양호한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개인만 매수를 했었는데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수급이 굿.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장중에 뭐 4천 계약 넘게 매수를 해서 5천 계약도 넘었죠. 그러면서 선물 수급이 좋습니다라고 했었는데 4천 계약 가까이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이러면 12월 중순까지도 선물은 매수를 쌓아놓고 있구나. 상승 포지션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옵션 동향을 보면은 장중에는 풋옵션이 좀 적었었는데 마감 쪽으로 가면서 오후장에서 풋옵션 매수 금액이 늘어났다. 이것은 혹시나 모를 콜옵션도 매수했으니까 이게 상방 포지션입니다. 그럼 선물도 위쪽 방향, 옵션도 위쪽 방향, 주식은 기관이 위쪽 방향. 다 좋잖아요, 지금 수급이. 그러니까 보험은 하나 들어야겠죠. 그래서 풋옵션 정도는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짧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12월 중순까지 해서는 위쪽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까지 수급만 보면 명확합니다. 수급이 갑자기 뒤바뀌지만 않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흔들림에 대비해서 하락 포지션 아예 지우지는 않아요. 상승장에서도 하락 포지션은 들고 갑니다. 보험용이죠. 아예 버리는 포지션으로도 들고 가요. 근데 만에 하나 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해서 오늘 수급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옵션 동향, 선물 동향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도 중립 이상, 코스닥은 좋고, 선물옵션 좋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죠. 2030포인트 넘어가느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지체된다 그러면 조금 밀려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연스럽게 여기 저항받는 구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빠르게 넘어가면 좋긴 합니다. 예, 시장이 빨리 강해지느냐 아니면 좀 늦게 가느냐 차이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630포인트 지난주에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고 했는데 터치하고 와서 오늘 반등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한 660포인트 이상 정도는 해줘야 돼요. 21선 넘어가줘야 되니까. 지금은 자율등락 구간이고 630에서 600, 뭐 85, 뭐 600, 그리고 좀 길게 보면 한 700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630에만 지지를 받으면은 저 700 넘어갈 때까지는 자율등락 구간이고 언제든지 685 위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뭐 바이오주들이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총상위를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겠죠.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바이오주들 몇몇 종목 봐드릴 거고요. 먼저 삼성전자를 확인하면 52,500원 오늘 도전했는데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 돌파하는 데는. 오전에는 돌파 하나 못 하나 계속 뜸들이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살짝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삼성전자는 52,500원을 넘어가야 된다고 했고 5만원 위에서는 매물대가 있어서 빠르게 가기 어렵고 매물 소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매물을 잘 소화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라는 것은 기존의 액면 분할 50대 1로 액면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 5만 원이 50배니까 25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50만 원짜리 한 주를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0주로 바꿔준 거예요. 이거를 50주로. 그러면은 결국 5만 원짜리 50주 들고 있으면 250만 원짜리 한 주 들고 있는 거랑 똑같죠. 주식을 한 주를 50주로 나눈 겁니다. 분할한 거예요. 250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로 해서 50주를 준 겁니다. 분할을 해서.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250만 원일 때는 매수할 엄두가 안 나던 분들이 5만 원대 내려오니까 열심히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물려 있었겠죠. 그래서 손실 보고 있던 분들이 올라오면은 이 구간에서 뭐 기관들도 있을 거고요. 개인 투자분들도 있을 거고 외국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좀 청산하려는 마음이 심리가 생긴다. 그래서 매물 구간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 잘 소화하고 있어요. 매물대를. 그러니까 이게 못 간다고 나쁜 게 아니다. 매물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지금 잘해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5만 원 이탈하거나 밀리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뭐 82,000원 위쪽에 뭐 회복 시도를 했는데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52,500원 돌파 실패한 거랑 SK하이닉스가 82,000원 돌파 실패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상승 시도는 했었고 그리고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다는 정도만 확인한 정도였습니다. 빠르게 82,000원 기본 83,000원 위쪽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하이닉스는. 그래야지 좀 더 속도 있게 빨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쉬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가서 차지하고 있어도 된다. 같이 올라가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네이버 최근에 계속 봐드렸었는데 17만 원 이고 살짝 이탈인데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젠 17만 원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1톤 올라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힘받아서 이제 뭐 이번 주 후반이든 다음 주든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게 주가 상승에 유리하다. 추가적으로 자꾸 17만 원을 이탈한다. 그럼 네이버 힘 빠졌나 약한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기는 뭐 똑같습니다. 오늘 반등이 좀 나왔지만 기존에 좀 많이 밀려 있었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저는 삼성전기가 제일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뭐 보유하신 분들이나 이제 움직임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11만 5천 원 넘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못 넘어가면은 또 밀린다.
넘어가면은 매수하면 된다. 안착하면은 참고하시고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뭐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20만원에서 20만 5천 이 구간 돌파 못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매도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18만원 부근 내려오면은 조금 다시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되겠네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말씀드렸죠. 신규 매수는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할 바에는 주도주 쪽을 매매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8만원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반등 잘 나오고 있는데 21선 이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바로 돌파는 한 번에 돌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21선 이렇게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꺾이거나 하면은 돌파가 쉬운데 아니면 내일 뭐 갭으로 돌파한다던가 하면은 이러면 오히려 좀 더 강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지금 한한령이 좀 해제되고 해서 뭐 더 좋아진다라고 해도 화장품주보다는 주도주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주도주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쪽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으로 넘어올게요. 18만원 회복하는 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내로 18만원 이탈한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걱정이 안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야 된다. 16만원 안 줄 거라 생각하는데 주면 감사한 가격이다. 유럽의 램시마이스C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룩시마 내년에 기대감이 높다. 미국의 허즈마는 경쟁 약물이 많기 때문에 트룩시마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대신 이게 급등주처럼 이렇게 막 급등락 보이면서 어지럽게 움직이진 않아요. 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돼요. 안정적인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조금 관심 가져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이제 급등락이 벌어지니까 특히 신약개발 기업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하고 싶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항상 1순위로 나오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 계열이니까요. 삼성에서 투자하는 것, 위탁 생산 쪽으로는 뭐 1위고 CMO 쪽은 1위고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기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3대장이 지금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최근에 강해졌었는데 위쪽에서 이렇게 횡보할 때는 매매하지 말고 21선이 올라와서 터치했을 때 요 반등이 약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등이 약한데 다음 날이라도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없는 분들도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약세가 나온다,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기다려야 된다. 38만 원 최소한 만약에 37만 원까지 내려와 좀 감사한 거고 적어도 38만 원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그리고 21선 터치했을 때 반등이 약하다 말씀드렸고 더 센 반등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터치하고 위쪽으로 탁 튀어줘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38만원 지지력 테스트 잘 받고 있다. 그래서 38만원 웬만하면 이제는 유지하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매지온 같은 경우 뭐 1차 지표 충족 못해도 2차 지표 가능성 있다 말씀드렸고 14만원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은 잘 그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좀 약해요. 오늘 그래도 이게 요 61선 구간 15만 7,500원 구간 넘어가줘서 한 16만원 부근이라도 갔어야 되는데 반등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더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된다 매지오는. 아직까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는 FDA에 이제 품목허가 신청을 한다고 했고 밝혔고 그러면은 허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노이즈도 나올 거고 뭐 좋은 이슈도 나올 거고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급등락이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결론 날 때까지는 계속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매매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하지만 14만 원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자율등락 구간이니까 이쪽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다.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 14만 원, 18만 원 사이 이 구간에서만 움직이면은 약한 것이고 22만 원, 14만 원 이 사이에서 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요런 행보가 나와야지 좀 그래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릭 스미스도 오랜만에 반등이 멋지게 나왔죠. 근데 10만원 돌파는 실패했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10만원을 돌파해야지 움직임이 조금 더 멋있어질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10만원 아래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탈하면은 이 구간에서 시간이 질질 끌리거나 한번 차를 밀렸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급 동향이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 8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10만 원을 넘어갈 정도로 좋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종목입니다. 세력들 입장에선 참고하시고요. 나쁠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LB. 자, HLB 같은 경우 13만 원 딱 걸쳐놨네요. 오늘 마감 가격에 12만 5천 원 이탈하면 안 돼. 13만 원 정도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LB 사측에서 알아서 잘 하겠죠. 조절을 해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하단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탈한 게 기분이 나쁜데 바로 회복해 주는 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탈하지 않고 위쪽으로부터 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 갈 경우 1차 15만 원, 2차 17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형 호재가 나와야지 위쪽으로 가는 거지. 20만 원은 돌파하려면 명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린 영상 보셔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